자, 115회 음마상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음마상사는 전자제품 도소매, 제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2025년도가 단기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입력 문제 1번입니다. 자, 4월 11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기에 1,0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100이었대요. 그럼 전년도 말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을 잡아놨겠죠. 그러면 이 평가이익 대변에 있는 것도 처분했을 때 차변으로 상계하고 처분이익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음마상사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자, 날짜가 4월 11일이니까 4월 11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했으니까 없애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취득가액이 1000이었고요. 전년도에 1100으로 평가했으니까 1100이 장부에 있을 거예요. 자, 차변에 1200에 처분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1200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1200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대변에 1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자, 작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 100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그걸 차변으로 우선 상기해 주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잡아놓은 거를 먼저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도 차이가 나는 거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매도관한 증권 처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대변의 평가이익이 있으면 그걸 차변으로 상기해야 되는 거고요. 차변에 매도관한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걸 대변으로 상기해서 매도관한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대차 차익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월 25일 날 당사의 거래처인 주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비품의 공정가치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비품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공짜로 자산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산 수중이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6월 2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공정가치가 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큼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8월 2일 날 음마상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를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자, 그중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고, 토지 대금과 등기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땅값이 3억이죠.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취득 관련 등기 수수료,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이거는 다 취득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그렇죠. 취득원가에 포함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 더하시면 얼마죠? 토지의 취득원가는 3억 1,600이네요. 그죠? 3억 1,600. 자, 그러면은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8월 2일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자, 취득세부터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3억 1,60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자,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고, 취득세가 1,300입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1,3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고요.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8월 10일 날 단기분 퇴직급여를 위해서 영업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자, DB형이죠. DB형은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제조부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납부액은 DC형이에요. 이거 확정 기여형이죠. 기여형은 회사가 더 이상 사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날짜가 며칠인가요? 자, 날짜가 8월 10일이죠. 8월 10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퇴직연금 DB형에 대한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자, 금액이 500이었죠. 자, 그리고 확정 기여형은 뭘로 하시는 거죠?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인데 제조부서 직원이니까 몇 번대로? 그렇죠. 500번대로. 500번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은 300 넣어주시고요. 자, 대변의 돈은 뭘로 지급했대요, 보니까. 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했대요. 자, 근데 한 주당 취득가액이 58,000원인데 120주를 주당 65,0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대요. 자, 근데 자기 주식 처분했을 때 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처분 이익이 생겼는데 기존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부터 우선 상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나온 이유는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날짜가 며칠인가요, 여러분? 자, 날짜는 12월 13일이죠. 문제 보시면. 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자기 주식이 얼마가 없어지면 될까요? 자,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120주인데, 한 주당 58,000원에 취득했었으니까, 696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자, 696만 원은 갖다 처분한 거니까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요. 696만 원. 자, 그리고 자, 6만 5천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왔을 텐데 자, 6만 5천 원 곱하기 6만 5천 원 한 주당 6만 5천 원에 처분했고 주식 수가 120주예요. 하게 되면 780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지금 대차 차익이 플러스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그쵸? 자, 근데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0만 원 계상되어 있대요, 차변에. 그러면 처분 이익이 이번에 났을 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차변에 있는 걸 먼저 대변으로 상기해 주셔야 돼요. 자, 처분 손실이 20만 원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상기하시고 그러고도 64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있다.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 이렇게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그럼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다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2번에 1번입니다. 자, 3월 10일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BC사에 제품 3만 달러를 직수출했다. 자, 수출 대금 중에 2만 달러가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만 달러는 다음 달 말일날 수취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3월 12일이 선적일인 거네요. 비교해 보니까 3월 12일이 선적일이죠. 근데 선적일 전에 환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선적일 날의 환율인 1,300원으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만 달러에 1,300원을 곱해 보시면 3,900만 원으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3월 12일이죠. 3월 12일 날. 자, 우리가 직수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출에. 그렇죠. 수출로. 16번에 수출로 입력하시고요.
자, 품목은 제품인가요? 네,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뭐 제품 해주시면 되겠고, 그 제품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900. 선적일의 환율로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는 당연히 없죠. 영세니까. 거래처는 ABC사에 우리가 수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니까. 자, 문제에서 간혹 중개무역 수출도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직수출인지 문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거는 직접 수출이다라는 거예요. 직수출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수출 신고 번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분계는 자, 선적과 동시에 2만 달러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 나머지 10,000달러는, 그렇죠.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한 거니까, 이거 혼합으로 들어가서 대변의 제품 매출. 보통 예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2만 달러는 선적일 날 바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선적일 날의 환율인 1,300원이 반영이 됐겠죠.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게 되면 2,6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고, 자,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날 수취하기로 했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단료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여러분 990cc예요.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종이 생계에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월 1일자에다가 이게 지금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매입에 과세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날짜 보시면, 자, 날짜는 10월 1일인가요? 자, 10월 1일로 들어가시고, 자, 매입에 불공그러시면 안 돼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의 과세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자, 승용차죠? 승용차.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2천만 원.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한테 매입했어요? 달려요라는 거래처고요. 자, 전자생계환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생계환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에 여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분계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이네요. 10월 29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월클 파이낸셜로부터 운영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다. 운영 리스라는 게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임차료 180만 원은 자, 여러분 전자생계환서래요? 전자계산서래요? 전자계산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월클 파이낸셜사는 이제 금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한테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돈을 5월 달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자, 우선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10월 29일이죠? 자, 10월 29일 날. 자, 월클 파이낸셜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매입에, 그렇죠, 면세. 자, 그 다음에 운영 리스를 낸 거죠. 예, 운영 리스 또는 뭐 임차료라고 나와 있으니까 임차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은 180만 원이고요. 세액은 없고요. 자, 누구한테 매입했다? 그렇죠. 월클 파이낸셜.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라고 써 있나요? 전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1번 눌러주시고. 자, 다음 달 5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서 자, 이거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임차료예요, 임차료. 그죠? 근데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거니까 뭐 제품 제조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료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임차료를 사용하시고요. 자, 대변에는 뭐겠어요? 다음 달 5일날 지급이니까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의 면세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1월 1일 날 음마상사는 주식회사 진산에 아래와 같은 전자상에서 발급하였다. 제품 대금은 진산에게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과 상계하기로 협의를 했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지금 우리가 음마상사인데요. 공급자인 우리가 음마상사인데 제품을 판 거예요. 팔았는데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미지급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상계하기로 한 거죠. 자, 입력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날짜는 11월 1일이죠. 그럼 11월 1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1월 1일로. 자, 그리고 우리 음마 상사가 진산에 제품을 판 거니까 매출이고 생겨서 발행했으니까 과세. 자, 품목은 전자제품. 자, 금액은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자, 그리고 진산에 판매했다는 거. 자, 전자생계화서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 1번 전자 걸어주시고, 자, 분계는, 자, 혼합으로 가서, 자, 차변에 뭐겠어요, 여러분?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미지급금 800이 있으니까, 그 미지급금을 먼저 상계하는 거죠. 차변에 미지급금을 먼저 상계해 주시고요. 그 금액이 80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예요? 자,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럼 잔액이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머지 300이 되겠죠? 그래서 300은 차변의 보통예금. 자, 제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미지급금을 상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미지급금이 800만 원이 줄어들었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5번입니다. 11월 20일 날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공장에 비치할 온풍기를 193만 6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리고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온풍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추울 때 이제 온풍기 같은 거 틀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매매 추천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20일 날 온풍기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죠. 그쵸? 그럼 날짜 이동해야 되겠죠? 자, 11월 며칠인가요? 20일. 20일.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매입의 현과 61번 온풍기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193만 6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금액이 분리되어집니다. 자, 누구한테 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기 보시면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구입을 했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분계는 지금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온풍기는 비품 처리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 세무이급은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반복해서 입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시간을 재놓고 테스트하는 연습을 꼭 좀 해주세요. 자, 고생하셨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